GV70입니다. 실제로 보면 크레스트 그릴이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사진보다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가솔린 3.5 터보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380마력의 토크는 54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체랑 다른 컬러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컬러 선택이나 패키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 프론트 스커트의 형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델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블랙 컬러가 좀 있어 보이고 진중해 보이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랑 조금 밝은 계열이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도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 친구는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가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컬러는 원색 계열이나 밝은 계열도 아주 소화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는 GV80 때도 그랬는데 GV70에서도 왠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뻐요. 2.2 디젤 모델인데요. 멜버른 그레이라고 하는 무광 컬러를 갖추고 있어서 화면에 좀 담아 봅니다. 무광 컬러가 보통 나오면 필름으로 많이 작업들 하셨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애프터마켓에서 필름 작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성도도 높고 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관리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오너분들이 계신데, 어쨌거나 이 애프터마켓이 아니고 순정으로 이런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라인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조개 껍데기 크롬쉘 느낌을 살린다고 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덮어주는 듯한 느낌을 본넷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끝부분 여기가 이 파팅 라인이라고 그러나요? 끊기는 라인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그릴 쪽에서 좀 바싹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마무리가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조금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헤드램프는 쿼드 타입이고요. LED고 DRL은 기존의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있던 두 줄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은 전면 디자인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측면에 오게 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또 아닙니다. 휠 타이어는 21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55, 40, 21이고요. 이 각도에서 봤을 때가 가장 이쁜 것 같고요. 앞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뒤 휀다 쪽으로 오면 살짝 아래쪽으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지는 게 아니고 뒤를 더 안정감 있고 넓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돼서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테일램프 사이가 좁지 않느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글쎄요, 낮게 깔리면서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 있어서 훨씬 좀 안정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이것도 역시 트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차량은 원형으로 좀 대구경 머플러가 양쪽에 듀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후진등은 제네시스의 다른 라인업과 같이 LED 타입으로 두 개 깔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정도 되면 이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 이 위쪽으로, 투싼이나 소렌토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매끈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와이퍼가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버튼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별다른 소음 같은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인데 글쎄요, 현대자동차의 기존 SUV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라인업이라고 보면 이 정도면은 저는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마무리가 참 좋아요. 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깔끔하게 잘 준비를 해놔서 고급스러우면서 오염이나 흠집 같은 데서 조금 강할 것 같아요. 측면에 보면 LED로 이렇게 조명도 잘 갖춰주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 있고요. 여기 네트의 안쪽에 이렇게 깊이가 좀 있어가지고 저쪽에도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2열 시트는 레버 여기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네요. 잡아 당겨볼까요? 2열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2열 시트 등받이까지 다 접었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글쎄요, 이 정도면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싼이나 산타페랑 비교를 하면 공간이, 제가 지금 실측치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이 뒤쪽 라인이 좀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쪽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커버링 잘 돼 있고요. 도톰하게 마무리 깔끔합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여기에 이렇게 수납이 딱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죠. 들어보면 공간이 제법 깊습니다. 여기에 타월이나 케미칼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펑크 수리킷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최근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에 보니까 번호판 보조등이 LED네요. 누르시면 되고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요소수는 없습니다. 가솔린 모델이죠. 아웃사이더도 핸들 뒤쪽에는 락언락 버튼이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아래쪽은 바디 컬러고 이 위쪽은 위에 가니쉬하고 같이 크롬으로 딱 꾸며지고 있는데 은근한 광택이 매력 있네요. 이 친구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화려합니다. 가죽 자체도 고급스럽지만 컬러가 그냥 검정이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한 컬러를 선택을 해줬네요. 그리고 투싼에서 봤던 포인트들도 제네시스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스티어링이 그 2스포크 타입이 아니고 3스포크 타입의 스포츠 핸들이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고급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타원형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패턴이 처음 본 것 같아요. 차에서 이런 패턴을 쓴 거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참신한 시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너 핸들 같은 경우도 마무리 잘 해줬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기본 갖추고 있네요. 플레이트는 지금 플라스틱하고 여기 일루미네이션은 안되고 간접 조명은 안되고 그냥 알루미늄으로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시트가 보기에도 이쁘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참 좋았고요. 특히 만져보면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을 갖추고 있고 사이드 볼스터가 그냥 봐도 두툼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모드 선택을 하면 같이 이 사이드 볼스터도 작동을 하고요. 시트 안장 길이 조절됩니다.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패턴이 조금 독특하죠.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체인 이 무늬 그대로 제네시스 다른 라인업과 같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 무릎 에어백 조금 어두운데요. 있지 않았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타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끝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얇고 진하게 나오네요. 전동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여기서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의 센터 터널에도 이 끝부분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이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달래주는 것 같아요.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에 반사가 되는데 폰트라든가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은 가죽으로 참 국산차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클러스터 안쪽을 보시면 디자인 깔끔합니다.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봤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3D 모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터레인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통합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입니다.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래픽이 연동이 돼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것 같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아주 이쁘게 감싸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금속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금속은 아닙니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지금 실내기 때문에 제가 시동을 못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문 인식 장치라고 하던데 깔끔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마름모골에서 이렇게 타원이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데 깔끔하면서 복잡한 기능인데 되게 단순해 보이도록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이얼 방식이면서 여기 터치도 다 가능합니다. 열선은 시트에도 있고 스티어링에도 있고 통풍 시트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밉니다. 되게 독특해요. 그러면서도 또 깔끔하고 조작감 좋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통합되어 있고 카메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지금 실내기는 한데 어라운드 뷰 아주 깔끔하게 잘 보여주고 광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기에 시야가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파킹 센스 온오프하고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컨트롤들은 기존의 제네시스하고 같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다이얼 방식으로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하고 P에서 N으로 파킹 모드 전환하는 것도 이런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잘 표현을 해놨어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되고 USB 충전 단자, 입력 단자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싹 닫히는데 이런 것도 소소한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 받습니다.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이고 센터 터널이 워낙 높아서 이 암레스트가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마감이나 박음질 같은 것도 꼼꼼하고요. 안쪽에 공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명이 없네요. 조명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14인치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인치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큽니다. 시원시원한 시야가 인상적이고 작동을 했을 때 아주 빠릿빠릿해서 답답함도 없죠. 워낙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뽑자면 이렇게 앉았을 때 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저 끝에 있는데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제가 다리가 짧고 팔이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좀 대야 되는,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측면 패턴은 진짜 실내에서 보니까 은근하게 조명이 들어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벨트도 현대자동차가 좀 신경을 쓰죠. 벨트 컬러가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죽도 참 신경 많이 썼네요. 그리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도 이렇게 타원형 디자인이 유지가 되네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놨습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을 얇게 가져가고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고요. 맵등은 터치 타입이고 선루프 스위치도 큼직합니다. 이 등은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하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오픈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주행할 때 사실 주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잡소리도 많이 안 났습니다. 신차라고 해도 조리입이 안 좋거나 설계가 좀 안 좋으면은 간혹 가다가 잡소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선바이저도 보여드려볼까요? 선바이저는 연동식이네요. 거울을 딱 열면 위쪽에 불이 같이 연동되는. 저는 여기서 온오프 있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런데도 다 이 스웨이드 재질로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모습인데요. 비교적 이 정도면은 좀 평평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수평은 아니지만 각도가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레버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조금 아쉽지만 요만큼 남네요. 근데 이중접합 차음률이 기본입니다.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차량의 이중접합이 기본이라는 말씀이고요. 3.5 터보 스포츠 모델입니다.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고 가죽 질감이나 디자인, 이 패턴은 다시 한번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을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포켓도 나쁘지 않고 플레이트는 앞쪽하고 같은 구성입니다. 가운데 턱이 조금 있는 편이라 성인 셋이 앉으면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발 공간은 여기를 좀 파놨기 때문에 신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운전석 뒤쪽은 각도를 끝까지 눕혀놨고요. 조수석 뒤쪽은 세워놨습니다. 이 정도 각도 차이.
예, 조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런 퀼팅 패턴 같은 것들도 보기에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만졌을 때 촉감도 좋습니다. ISO 픽스 기본 지원되고 헤드레스트는 약간 작은데 싶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고 여기도 쿠션감이 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암레스트는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오픈타입 컵홀더 2개 있습니다. 조명이 들어오니까 더 이쁜 것 같죠? 옆에 패턴이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리어 쪽의 공조장치를 바람의 색이라든가 포지션 각각 가능하시고 열선하고 통풍은 3단입니다. 좌우측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조금 어둡긴 한데요. 화면이 USB 충전 단자 2개 220V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둡죠? 전반적인 디자인은 참 심플합니다. 이 기능이 많고 복잡한데 디자인을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는 정말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